요즘에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체감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특히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들의 식량 수급 불안정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르자 각국이 곡물 수출을 중단하거나 비축 확대에 나서면서 세계 주요국들의 식량 보호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로 전 세계 식량 안보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수 아프리카 중동 팀장이 나왔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전 세계 식량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나라의 곡물 시장의 주요 수출국이다 보니까 문제가 큰데 국제 곡물 시장에서의 영향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네,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등이 있지만 사실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밀 수출 시장에서 약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 연간 약 13% 정도의 규모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해바라기 씨유의 60%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인 경우에는 수수라든지 콩, 유채유 등으로 다양하고 러시아는 수산물 시장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식량 가격 급등에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역을 유럽의 빵 바구니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게 결코 과언이 아니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곡물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국가들 식량 수급 불안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나라들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기에 그렇습니까? 네, 아프리카에서 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는 주로 이집트, 튀니지 같은 북아프리카 국가이고요. 네.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밀의 대외 수입 의존도가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중동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밀 수입 의존도가 70%를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북아프리카가 부각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국가들이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라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나이지리아라든지 수단 이런 국가들도 대외 밀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 국가들에서도 현재 식량 위기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더 심각한 문제는 대외 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자국 밀 수입량의 40%가량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의 터키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나이지리아라든지 케냐, 수단 같은 국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밀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유지작물이나 식용유에 대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외 수입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식용유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아프리카에는 일부 국가들이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데 최근 네.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식량 프로그램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도 지금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 식량을 생산하지 못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뭐 70%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될 텐데 더더군다나 또 기존에 이루어지던 식량 지원까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이군요. 자,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산물 수입이 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막히게 되니까
각 나라들은 이제 자국이 생산하는 이 식량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수출 규제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20개국을 초과를 한 상황이고요.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북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품목 같은 경우에도 밀, 옥수수, 식용유, 유지작물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작물뿐만 아니고 비료 수출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최근까지 팜유 수출을 금지를 했었는데 네. 이 이유도 인도네시아 자국 내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 조치였고요. 최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도 밀과 설탕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고 자국 내에 최근에 폭염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생산량 감소가 우려가 됐기 때문에 밀과 설탕 수출을 규제한 것인데 사실 인도가 농업 생산량이 상당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인근의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최근 들어서 가나라든지 부르키나파소 이런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식량 수출 규제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최근에는 육류 수출까지 규제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제가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역적인 전쟁이 벌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기로부터 이 식량을 수입하는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들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로부터라도 식량을 들여와야 될 텐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의 식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규제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중고가 될 텐데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 타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각국이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영향을 받는 전 세계 농산물 비중을 살펴보면은 현재 한 17%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2008년 식량 위기 때나 아니면 2020년 코로나19 초기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가 다수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집트, 수단,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농산물 수입 규모의 50%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에서 지금 취약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레바논이나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50%에 육박하는 농산물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북아프리카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중동뿐만 아니고 사실은 스리랑카라든지 파키스탄 같은 서남아시아도 같은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가 빈곤 극복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20년 정도 후퇴됐다라는 평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굳이 뭐 경제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어떤 물자가 모자라게 되면 그것의 값이 뛰는 거는 뭐 굉장히 상식이죠. 이번 전쟁의 영향으로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당연히 국제 식량 가격이 급상승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국제 식량 가격의 상승폭이 2008년 식량 위기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UN 식량 농업 기구의 식품 가격 지수를 보면은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식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지만 특히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3월 이후에 지금 식량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곡물과 유지작물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강 상태에 좀 들어서긴 했지만 사실은 2014년 대비해서 현재 식품 가격 지수가 2배 이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식품 소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020년과 2021년에도 실업에 따른 임금 축소에 따라서 식료품 구매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에는 식료품 가격 자체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주민들의 경우 식량 부족 그리고 식량 안보 문제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점인데요.
러시아가 비료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농산물 생산량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농식품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는 사실은 아프리카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국가가 식량 수출 규제를 하고 있고, 또한 일부 자금력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식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 같은 사태가 좀 이어질 경우에는 사실 아프리카와 중동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식량이라는 게 다른 물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예를 들어 다른 물자, 뭐 신발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너무 높아서 수입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맨발로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동안은. 근데 식량은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참 큰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식량 안보 위기 상황에 어떤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당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들, 그 나라 지금 어떤 대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경우에는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2011년 아랍의 봄의 재현입니다. 그래서 2011년 튀니지를 기점으로 아랍의 봄이 인근 국가로 확산이 되었었는데요. 특히 이집트에서는 구호를 외치면서 빵, 인권,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는 점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제2의 아랍의 봄이 발생하지 않을까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식품 보조금 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카타르, UAE 같은 GCC 국가들도 영내 정세 불안정을 우려해서 이집트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EU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 문제를 겪으면서 아프리카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고자 하는데, 그의 일환으로 EU가 이집트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제외하고 동아프리카 같은 국가로 넘어가면은, 동아프리카에서 르완다나 케냐 같은 국가들은 인도로부터 밀을 수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는데, 인도가 갑자기 밀 수출을 금지를 하면서 사실 동아프리카 국가들도 지금 밀 수입선 다변화에 좀 실패한 모양이고요. 그리고 뭐 튀니지라든지 북아프리카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별 정보보다는 WFP나 아니면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의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식량 안보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대규모 원조를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자, 앞서도 월드투데이 코너에서 우리 송나영 앵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전쟁이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더욱 앞으로 상황이 장기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 이 앞으로 국제식량 위기 상황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러시아의 흑해를 통한 농산물 수출 중단, 그리고 비료 수출 규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흑해를 통한 해상 농산물 수출이 중단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흑해를 통한 농산물 무역 재개를 위해 러시아를 압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 대표단도 러시아를 방문해서 현재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공유를 한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터키가 러시아 외무장관을 초대해서 흑해 무역 재개를 위한 중재를 하고 있어서, 과연 흑해를 통해서 곡물 수출이 재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비료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점인데요. 네. 사실 러시아가 국제 비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비료 가격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연합이 비료 조달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에도 농산물 생산이 과연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느냐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 중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조금 농산물 생산 그리고 소비에 관해서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농산물 파종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부 그리고 동남부를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높은 지역들이 상당수 위치해 있는데 네. 지금 전쟁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농산물 수확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내년 그 파종 시기를 놓쳐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식량 안보 측면에서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물론 지금은 이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이 식량 안보 위기가 현실화돼서 나타나고 있고 큰 고통을 그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서 더 길어지면은요,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남일이 아닐 수가 있죠. 지금도 사실은 이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곡물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 상황이 더 길어진다면 뭐 어느 나라도 식량 부족을 이제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앞으로 국제사회가 과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마무리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 국가의 경우 식량 안보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국제사회에서 식량 지원 규모를 좀 확대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비료 종자와 같은 농자재 지원도 더욱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끝으로 국제사회가 식량 공급망 회복을 위해서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할도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 네. 선진국으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식량 및 농업 분야에 대한 원조를 확대함으로써 지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 겪고 있는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데 좀 더 힘을 보태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아프리카 중동팀 강문수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